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뭐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까지는 매우 좋은데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기업은 어쨌든 그 현금 흐름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기업의 숙명이기 때문에 BM과 그리고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뭐 그런 뭐 기업 활동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 Y 커미네이터에서 뭐 투자 검토하는 이제 스타트업 만났을 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게 좀 분량이 길어서 지금 이어서 어떤 질문이 있다라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 토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만났을 때 주요 엑시트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특히나 Y 커미네이터면 거의 초기 단계, 시드 단계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엑셀러레이터니까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다음 라운드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 엑시트 전략을 물어봐서 지금 당장 엑시트 전략 내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엑시트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도 특히 더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둬서 우리의 가치 있게 생각하는 뭐 인더스트리 어딘데 거기에 이제 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이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한국처럼 뭐 IPO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엑시트 방법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라는 기본적인 감을 갖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부담감을 가지면서 언제 반드시 어떤 형태로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커져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는 엑시트 이제 될 것 같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IPO 혹은 다른 회사로의 매각이나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 내가 속한 산업의 영역에서는 좀 M&A가 되게 활발해서 그런 쪽에 M&A 어떤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통해서 또 이제 이 산업이 속해 있는 그 섹터에서 M&A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파악하면 매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어떤 뭐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 주신다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투자자들도 좋아하면서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엑시트 전략이 회사 가치와 창업자의 재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엑시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엑시트 방법에 비해서 이 엑시트 방법이 좀 탁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시장과 경쟁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VC들 만났을 때 뭐 스타트업을 보시면 어떤 거 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뭐 팀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시장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시장은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큰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기업 가치나 아니면 회사의 성장 그리고 실적까지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해 있는 그 스타트업이 속해 있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시장은 누구입니까? 이거 약간 고객이랑도 비슷하죠. 내가 타겟하고 있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주는 고객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어서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목표 시장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객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어떻기 때문에 해결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불할 수 있는 규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은 이 정도의 효용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목표 시장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장 타겟하는 시장이 있고 좀 확대하면 여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범주로 연관 시장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각 시장에서 어떤 규모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시장마다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이 정도의 우리가 점유율을 가진 다음에 연관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합니다. 등등의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의 토픽이 있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어떤 투자자를 만나더라도 무조건 물어봐요. 아니 경쟁 스타트업이 있나요? 아니면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뭐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떤 업체들이랑 주로 경쟁을 하느냐라고 반드시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답하실 때 생각하시는 연관된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곳들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회사를 얘기했을 때 좀 투자자가 싫어하려나? 라고 해서 뭐 한두 개 일부러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파악을 못해서 말을 안 하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검토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아닌 뭐 다른 리서치나 아니면 다른 이제 레퍼런스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이 회사랑 똑같은 제품으로 아니면 비슷한 영역에서 경쟁하는 회사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럼 경쟁사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파악하고 투자자가 질문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경쟁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돼 있고 경쟁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훨씬 좋은 시각으로, 물론 이 회사가 뭐 경쟁사에 비해서 뭐 더 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들보다 아직 약간 부족한데 이런 점에 있어서 나중에 앞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지금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비전을 위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주요 마케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경쟁사가 어떻게 그 시장에서 포지셔닝하고 접근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가격 책정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사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싶어서 뭐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경쟁사의 경쟁 우위나 성장 계획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반드시 경쟁사를 접촉해가지고 뭐 이렇게 빼내라 뭐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그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할 텐데,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사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경쟁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서 나는 좀 다른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비슷한 전략으로 뭐 맞불을 놓겠다 등등등의 미리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토픽으로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는데 가치 제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는 당신네 스타트업의 가치 제한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뭐 강조하면서 약간 이 앞에 페인 포인트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해결 방식은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경쟁사 파악이랑도 비슷한 건데, 당신네 이제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다른 이제 경쟁 제품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시장은 어떤 당신의 서비스로 인해서 어떤 효용을 경험하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것도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네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가치는 현실적이냐 그리고 달성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뭐 당연히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다고 무조건 말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 제안이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생각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섹션으로 넘어가면 BM에 대한 토픽인데, BM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당연히 BM 얘기하면 어떻게 돈 벌 거냐라는 것과도 좀 귀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질문 자체가 어떻게 돈 버실 거예요? 라고 나오는데,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뭐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까지는 매우 좋은데,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기업은 어쨌든 그 현금 흐름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기업의 숙명이기 때문에 BM과 그리고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뭐 그런 뭐 기업 활동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걸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인가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게 지금 당장일지 아니면 나중일지, 소위 말하는 뭐 계획된 적자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계획된 적자라고 하면 그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계획된 적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시점에 지금 뭐
선제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투입해서 적자를 이렇게 감내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수익을 이렇게 낼 계획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서 있는 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 구도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앞서 말해드렸던 그런 경쟁사 파악이나 아니면 시장 파악의 그 일환과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M이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이제 토픽인데요. 마케팅에서 당신의 독특한 판매 포인트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자체가 언더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뭐 돈을 어떻게 써서 어느 정도 리소스를 들이면 어떻게 나온다라는 마케팅의 그런 방식대로 하면 당연히 자본 싸움이 되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게 어떤 방식을 이제 제안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더독으로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고민이고 그거에 대한 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측면에서 비즈니스 확장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한 다음에 점점 확대할 거냐라는 거고, 영업 및 마케팅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스타트업은 그 한정된 자본으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가 다 부족해요. 그럼 부족한 리소스 중에 짜서 영업 마케팅에는 얼마를 넣을 거니? 라고 하는 질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에 대한 토픽이 있는데요. 당신의 팀이 전 세계 다른 어떤 팀보다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경력과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팀이 제공하는 고유한 기술과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전문성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이 어떤 비전을 누구보다 잘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어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강점이 매우 다른 곳이 갖추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비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물어보거나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팀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감과 어떤 비전을 같이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할 텐데 그 고생 속에서도 우리의 비전이 있지 않고, 아니면 팀워크가 유지된 상태에서 꿋꿋하게 버텨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하고 싶어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 성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인데요. 당신 스타트업에 대한 재무 추정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창출되거나 이제 바로 재무 성과가 있으면 그거에 기반해서 예측하기는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뭐 시장은 어떻고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고객이 가치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의 그 고객한테 효용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료화했을 때 고객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하는 재무 실적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얼마나 되는 규모의 돈을 조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상 투자금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느 정도 돈 필요하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성장을 할까를 가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된 적자랑도 좀 비슷한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 미사일을 이제 뭐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적자 구간은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 회사가 어떻게 재무 실적을 본격적으로 났을 때 밸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가늠을 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비용 및 수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비용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소모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많이 그리고 되게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믿어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투자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선제적으로 좀 해보고 질문 나왔을 때 이제 우리의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 펀딩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우린 난 다 아는데 뭐 이런 내용 얘기하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도 물어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한국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이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